어, 우리나라에 지금 그 면적이 많은 게 아마 사과가 많을 거예요. 사과, 배, 두 놈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사과는 이 똥구멍이 깊게 뚫렸고 배는 맥히고 그 차이 뺏겼거든요. 아, 요놈 놔줬더만은 아프다. 요놈은 전에 방금 올라온 거 갖다 놓은 게 조그만 거 갖다 놓은 아직까지 괜찮은데, 요거는 홍로 10월달에 포항에서 가왔거든요. 아직까지 괜찮죠. 요거는 부사 그 어른 거. 홍로 오래 가지. 저장 홍로 부사하고 똑같아요. 저장이 오래 갑니다. 안 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키우는 방식에서 잘못돼서 그런 거지. 이 사과나 배나 블루베리나 똑같아요. 이거 왜 같냐면 얘가 움직이는 행동이 똑같아요. 얘 왜 세 개 똑같냐면 꽃이 먼저 피거든. 복숭아는 마찬가지. 그것도 꽃이 들어가요. 이거 복숭아 들어가도 꽃이 먼저 피거든. 똑같아요. 요 새놈 내놈이 이 복숭이도 꽃이 똑같이 피잖아요. 여기도 블루베리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사과도 또 꽃이 먼저 피죠. 꽃 피는 시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시기가 다르다는 건 온도에 이거는 괜찮은 거. 과실이 한 꼬타리에 많이 여는 것들은 추위보다 조금 빨리 피어요. 한두 개 가도 괜찮기 때문에. 사과도 많이 피잖아요. 배도 많이 피잖아요. 근데 단감은 늦게 피잖아요. 늦게 맺는 것들은, 즉 한 개 맺는 것들은 보면 잎이 줄기가 먼저 나오고 늦게 꽃이 펴요. 그 조금 달라요. 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들은 사과꽃 엄청나게 피잖아요. 그리고 배, 블루베리, 복숭 많이 피죠. 요것들은 열매를 많이 열려가지고 수순시켜야 되는 종이거든요. 그러면 꽃이 일찍 피도 그 남들 나오기 전에 벌을 불러라고. 처음에 나온 벌을 불러가지고 자기 수정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잎이 이제 큰 것들이고, 이제 그 또 그 열매가 적게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파리 밑에다가 꽃을 펴거나 그래가 숨겨놔야 돼요. 그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들은 과실이 꽃이 먼저 펴도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손해갈 일이 없어요. 자기들은. 그럼 우리가 속아버려서 그런지, 속금을 해서 그런지, 걔들은 어지간한 환경에서는 손해갈 일이 없다. 그래서 꽃이 먼저 피거든요. 교배가 돼서 많이 자라가 씨앗만 남기면 되는 거지, 몸뚱이가 크건 작건 그건 큰 관계 안 나요, 얘들은. 그래서 그 구조에. 그럼 우리는 얘들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땅의 비료량이라는 게, 얘는 한 1.5 정도 이시까지는 괜찮아요. 블루베리. 얘는 이시가 1.5 정도 이시가 좋아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시는 1.5. 그 다음에 복숭아는 작게 먹어요. 얘는 좀 많이 먹으면 나쁜 일이에요. 0.5 정도의 이시만 가져가면 돼요. 그럼 사과배는 1.0의 이시면 돼요. 그럼 요들 이제 정리가 비로 정리되고 나면 요 세 놈을 통틀어서 수분은 35에서 45%를 가져가면 돼요. 다 정리가 됐죠. 그러면 요 기준만 맞춰놓고 나면 다른 거는 똑같아져 버렸죠. 결국엔 봄에 연면시에서 잎을 살을 짜라 그죠? 그럼 가을에 뭐지? 단풍들이라. 겨울에 유막 코팅에 탈수 막아라. 땡. 끝났지? 다 끝났어. 이제 없어. 더 할 게 없어 이게. 근사치 이제. 예? 측정이 안 되니까. 측정이 안 하면 내가 볼 수도 간 볼 수가 없어. 이파리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 봐갖고 근사치를 보면 시비할 때. 그 근사치라는 게, 근사치 찾는 자체도 이게 있어야 돼.
그래요. 그럼 전화기 없는 사람이 휴대폰 전화 어떻게 하나요? 전화기 없는 사람한테 전화 좀 해라 하면 뭐 있어야 하지. 할매한테 할머니 들어가면 내가 전화해라 그럼 전화 휴대폰 있어야 전화하지. 답 없어요. 이제 이제는 과학적이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진 것 없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뭐 도와줄 수 방법이 없어요. 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못하면 답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기준치를 찾아 한다면 전년도의 잎의 모양이 이걸 보고 하는데 너지 한 바퀴 계속 너지. 잎이 살이 빠지면 오물이 있어요. 잎이 살이 좀 펴집니다. 살이 찢느냐 안 되느냐 물어볼 수도 없고 요것만 보고 있어야 돼. 이걸 보고 한 바퀴 한시 넣겠죠. 사과밭에 장수 쪽인가 가가지고 그 집에 한 바퀴 딱 돌면서 이시 측정을 했어요. 딱 측정하고 제가 말합니까? 사모님 저 위에 요 한 쇄골이 그 사과가 참 좋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사과 되게 좋은데 그때 와봤어요? 아니요. 지금 한 바퀴 둘러보고 땅에 찍어보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고 내는. 매년 이게 좋대. 왜 그러냐? 밭 위에는 약간 팬팬해요. 맥골이. 그 다음에 요 경사가 있거든요. 맨날 비로가 떠내려가요. 제가 본 거는 가서 본 거는 없거든요. 여기 찔러가지고 그 비료 양을 측정한 거예요. 이 1.0이 어디에 나오느냐? 0.8하고 1.0하고 사과 맛 차이 많이 납니다. 우리 집에 흙을 또 오잖아요. 그럼 물어보거든. 농가에 어느 게 제일 좋더냐고. 물어보면 그 이제 답변이 나오겠죠.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어지간한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에 배 복숭아 비료 조금 주고 복숭아에 비료를 많이 주면 세균성 구멍병을 해요. 세균성 구멍병이 왜 했느냐? 여름에 하계 전쟁할 때 있죠. 이 도장지 있잖아요. 요거 빼싹 잘라버려 여기. 그죠? 요걸 높게 잘라내면 세균성 구멍병 안 해요. 겨울에 한번 전지다 하면 돼요. 그럼 요거 안 터져요. 잘. 근데 요거 바싹 자르면 가지도 요만큼 솟아버리잖아요. 8, 9월달에. 그때 솟을 때 8월달, 9월달에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세균성 구멍병이 요 감염되거든요. 그럼 여기 잘라나면 병을 안 할 걸 요렇게 잘랐대요. 우리가. 그럼 요렇게 자른 거에 의해서 병을 하더라. 복숭아의 세균성 구멍병 막으려면 하계 전쟁을 좀 높게 해서 도장지가 안 나게 해라. 그리고 비료 이시가 그래 안 많아도 되더라. 복숭아 비료 이시가 1.0만 해도 되더라. 아 0.5 그 비료량을 낮추라. 그 이렇게 비료를 낮춰 놓고 나면 얘들이 이제 봄에 이제 비료 주는 시기를 보면 4월 초에 기술센터에 토양을 분석한 거를 우리가 인산하고 칼륨이 많은 건 요소가 밑비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인산하고 칼륨이 많으면 요소를 밑비료 쓰면 됩니다. 우리가 복합비료를 밑비료로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있으면 안 써도 됩니다. 이 봄에 토양 분석을 해서 4월 초에 그 전용 비료를 써야 되면 전용 비료를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황산가리를 기비를 해라. 왜 황산가리 이때 기비해야 되냐면 이것이 늦게 나오면 복숭아나 빨리 되는 것에 과실의 품질이 떨어져요. 색이 붉고 맑게 안 나와요. 약간 누리끼리 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찍 좁히라. 어디에 두느냐? 요 나무하고 사이에 줘라. 여기. 그리고 모닥 주나라. 한 컵을 몽탕 줘놔라. 그리고 삐딱밭이 되고 유실이 될 것 같으면 여기 약간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줘놔.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퍼져요. 한자 풀어놔. 예? 한 조금만. 아니요, 한 주먹보다 조금 더 주이소. 그 물량이 있다 아닙니까? 어른들한테 그런데 그 사이에 저갖고 예, 나무 사이에 예. 여기 요 사이에
한 50cm 떨어지면 괜찮아요. 못하면 뭐 나무에 막 돌려붙이네. 나무에 돌리면 응. 굳이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너무 가까이 나무 돌리다고 요 나무 살 때문에 비료되면 죽어요. 껍질이 타버려. 껍질이 그 비료에 짜봐서 껍질이 홀랑 일어나고 죽어요. 맞아. 옛날에 저희 집에 알바 아들 해가지고 비료 조락하니까 요 감나무 요 몸통에 여기 입이 주라고 요다 뺑그로 한 바퀴 나눠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털어낸다고 털어냈는데 사람 씨가 또 털어냈어 이거라. 근데 맨날 안 되면 죽어. 비료 한 바퀴를 딱 떠가지고 나무가 다 뺑그로 죽은 거야. 보하게 딱 쌓아놨어. 시름도 잘 쓰라네. 예? 잘 쓰라. 아 요놈들이 비료 조락했다면 요다 딱 줘가지고 원래 죽는데도 이렇게 줬어. 예. 때려봐요 그게. 요렇게 딱 붙여갖고 그릇에 딱 붙여갖고 하나도 안 티나게 딱 잘 주더라고. 딱 야무치게 줬더니 요렇게 다 줘놨어. 가수는 전체 딱딱 그려냈어. 요거 낸다고 또 임금비 또 들어갔어. 여기 최소한 한 50cm 우리가 일반 이래 나룻듯이 하는 거는 그래 안 멀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목 같은 거는 한 1m 떨어져요. 이 영어 따보면 사과나무 요만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그건 한 1m 떨어져요. 그래야만이 세근이 잘 생길 수 있는 거리. 예, 이게 낙엽과 함께 얘들이 뿌리가 세근이 죽어요. 근데 죽는데 가을에 홍로는 잘 안 죽어요. 왜? 열매를 따버리면 잎이 두꺼워 가지고 뿌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향이 많이 내려가니까. 그래가 홍로들은 비료를 많이 먹어요. 따고 난 다음에 잎에서 영향이 많이 내려니까 뿌리가 계속 성장해서 가을에 많이 먹어요. 근데 부산은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에 잎에서 뿌리에서 간 영양소가 과실이 먹고 계속 먹거든요. 그러면 잎이 영양을 못 먹어서 잎에서 내려온 영양이 작아요. 그래서 토양에 비료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무주 구천동 쪽에 무주 쪽에 가서 요거는 부사 요거는 홍로는 비료 다 먹고 없어요. 부산은 비료가 많이 있어요. 부산은 요쪽에 요거는 0.7이 있고 홍로는 1.5 정도, 그 다음 0.3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홍로는 품질이 이제 뚝 떨어져 버려요. 왜? 따고 난 다음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비료를 자꾸 먹고 기본 이시가 낮아요. 똑같이 비료 주겠죠. 그럼 자꾸 줄가 이제 나빠져요. 홍로가 아직 품질이 안 좋아요. 그럼 부산은 0.7이 현재 잔량이 남아서 괜찮아요. 이제 비료 먹는 양 잎 두께에 비가 와서 영향이 내려와서 뿌리가 일을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봄 비료는 4월 초에 하는 게 좋고 왜 이때 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는 비료가 워낙 작게 주고 있기 때문에 첫 비나 내려갈 때 뿌리 뻗을 때 비료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효과 있으라고. 근데 비료를 적게 주고 싶으면 모닥모닥 주나 하면 적게는 줄 수 있는데 잔량 파악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몽탕 주놨잖아요. 몽탕 요렇게 주나면 문제는 나무마다 가서 요걸 재야 돼. 측정. 요게 복잡해져요. 근데 이제 삐탁밭에는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방법은. 근데 요쪽에 2군데 저쪽에 2군데 하면 4군데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비료가 오래 갑니다. 헛치 뿌리면 풀이 먹어버려요. 풀이 먹으면 비료 툭 떨어져요. 그리고 비료를 4월 초에 주면 5월 초에 다시 이때 비료 간을 한번 더 맞추면 좋아요. 이때 부족하면 양을 이때도 5월 초에 추비를 준다는 거예요. 비료량. 사과나무에 비료를 적게 주면 도장기가 많이 나요. 이게 비료가 많으면 도장기 적게 납니다. 비료를 적게 줬으니까 도장이 많이 나죠. 예. 비료를 많이 적정량이 있으면 잎이 두터워 가지고 웃자람이 없어요. 자기는 일할 수 있거든. 비료가 작으면 있으면 쭉쭉 내리게 햇빛 바르고 자꾸 뻗어게 가겠죠. 그 돈 좀 있는 사람은 억시 인상도 안 써요. 막 평온해요. 예. 이제 이러면 안 되지. 더 벌려고 날도 필요 없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눈이 빠딱빠딱 썼죠.
되게 바쁘게 해요. 마찬가지 똑같아. 나무도 비료가 없으면 빨리 그 높이 올라가 햇볕을 봐야 내가 잎에서 일을 많이 해가 뿌리에 영향이 많이 내고 뿌리가 많이 뻗쳐 이제 그 영향을 먹겠죠. 이게 원리가 자연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과나무 비료를 몇 년 품고 나니까 도장기가 3m씩 커버려. 나중에 되면 나무 별이. 왜? 비료가 전반적으로 있어야만 기준값이 가지고 있어야는 봄순이 커질 건데 봄순이 비료가 없어서 적게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수확 이후에 우리가 감사 비료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비료가 좋긴 하나 겨울에 동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독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봄에 이 질소 때문에 수정이 자란대요. 이제 나쁜 게 나오죠. 비료는 좋은 게 맞아요. 동해가 안 일어나고 수정이 잘 된다면. 근데 비료가 많으면 완전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 죽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우리가 모종 사러 가거나 뭐 하러 갈 때 크고 좋다고 삽니까? 땅땅하게 해가지고 저놈이 가을에 단풍이 들어가 땡글땡글 야물다. 그건 모종 사오죠. 왜? 안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얼어 죽는다는 말은 단풍이 들어가지고 몸속에 탄수화물이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비를 주면 나빠지는 게 거기 원인이 있다는 거죠. 감사비를 주면 몸속에 비료가 있으면 겨울 얼어 죽고 이듬해 사과 이게 수정이 되는데요. 질소분이 많으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많아야 수정이 돼요. 그 다음에 6월 중순, 6월 내에 우리가 이때는 완효성을 주면 돼요. 완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하고 염화가리. 왜 염화가리 이때 줘야 되냐면 이때 주면 가을에 과일이 잘 안 터져요. 우리가 NK비로 7월 말이나 8월 달에 뿌렸을 때 사과 터지고 쪼개지고 많거든요. 그러면 늦다는 거지. 늦어서 가리하고 질소분이 일을 한 게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효성 비료는 코팅된 비료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양이 맞아요. 농도가 같다는 거죠. 단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완효성. 6월 내에 주면 됩니다. 네, 6월 여기에 한 완효성이 약 한 3, 4개월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월 달도 한 달 가야 되잖아요.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5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했을 때 5달 가량. 그런데 우리는 비료를 많이 쓰는 게 많은 것 같죠? 조사를 해보면 1.0이 사가 제일 좋아요. 요 한 포가 완효성이 나오는 거 0.3에서 0.4밖에 안 나와요. 김천의 짠돌이 아저씨 그 추풍령에서 만났거든요. 강의할 때 와서 저 강의 들어가고 한 거 인터뷰 있잖아요. 0.4밖에 있이 없어요. 9월 달에 200평에 유한한 포 단 한 번에 2포였는데 지금 현재 이시 잔량 0.4예요. 근데 내려갔어요. 한 20cm 깊이까지 있어요. 전에는 사과밭에 제로 이시에서 지금 0.4랑 확보했어요. 비료가 녹아 들어가가 이제 20cm 깊이까지 이시 측정이 된다는 거죠. 6월달에는 그럼 비료를 어떻게 해요? 완효성 한 번 하면 돼요. 한번 예. 이게 내리가 땅 밑에 있어요. 그거는 뭘 줘야 돼? 그건 이제 단 한 번에 좀 완효성. 오레가라든지 한 번 주도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완효성 천천히 녹는 비료. 그걸 요때 주라는 거죠. 요 비료에 녹아 나오는 함량을 따지면 0.3에서 4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염화가리는 왜 요때 주라 그러냐면 가리 성분은 요것도 또 비료 측정하는 자리 말고 중간에 줘라. 그리고 이게 우리가 비료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 약간 뿌려 놓으면 흩쳐서 뿌려 놓으면 이 측정이 잘 돼요. 근데 모닥 나면 비료는 적게 쓸 수 있지만 측정이 안 됩니다. 이 복잡해져요. 비료량이. 그리고 엊그저께 무주에서 홍로가 이게 열매가 안 열었단 말이에요.
나무가 이제 전정을 잘못해 가지 쭉 빼줘야 됐겠네. 같이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이 굵어져 버렸어요. 다른 놈은 요 놈은 이시가 0.5예요. 얘는 1.5예요. 0.15. 요놈 다 먹어버렸어요. 사과가 안 여니까 잎하고 뿌리하고 자라면서 비료 싹 다 먹어버렸어. 그럼 비료를 다 먹고 덩치가 컸으면 가지를 쭉 펴줘야 돼, 전정은. 그럼 똑같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많이 요놈들 특별한 놈이 있으면 가서 이시 측정해봐야 돼요. 측정 안 해보면 얘는 비료가 이래 0.15 있는 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료량은 한 번씩 이렇게 좀 나무가 크게 자랐거나 이런 것들은 비료를 훨씬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측정해보면 달라요. 적게 자란 놈이 안 먹어요. 잎 두께가 얇아서 뿌리빨 않는 거죠. 그게 단감에서 제가 기술 개발할 때 조그마한 늙은 놈은 아무리 비료 줘도 안 굵어져요. 왜? 이게 사과는 빨리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여기서는 뿌리가 다 빨리 나와요, 이것들은. 근데 단감은 언제 나오냐면 5월 20일에 뿌리가 나온다 돼 있어요. 5월 20일 가지 이만큼 나왔거든요. 그럼 잎 두께가 또 안 두꺼워져요. 그러면 영원히 뿌리 없이 1년 내에 살아요. 그래서 봄에 이 내용을 알아내서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차가내는 게 잎을 이동시키는 양이죠. 영양 이동. 그걸 하나를 식물 잎의 크기를 나누고 그 행동 반경을 찾아내서 잎에 영양을 공급을 시켜서 뿌리 양을 이동시키는 횟수를 빨리 해서 어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걸 표로 만들어내는 게 황금알농법 4대 공식이에요. 이거 제가 개발했다고 해서 영양제비 취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학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그 농업에 쓸 수 있는 학문. 지금 이게 얘들이 지금 키가 쭉쭉 크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탄수화물 부족이. 얘가 마늘이 이게 사무실 안에 있으면 70cm 자라요. 왜 그랬겠습니까? 잎이. 얘 똑똑해요. 햇빛이 없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결국 잎 속에 뭐가 보면 탄수화물 부족이에요. 잎 속에서 부족한 거는 탄수화물 부족밖에 없어요. 자, 요 잎 끝에 요거는 어릴 때 겨울에 노지에 있었는 게 영양 가지고 있죠. 요거는 하우스 안에 있어요. 비가리 비닐 덮은 거 이중. 얘는 영양이 없죠. 얘는 있죠. 요건 땅에 있는 거. 햇빛 받고. 요거는 요 위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요 밑에는 영양이 없죠. 올라오는 거. 비료가 없이 올라오죠. 그럼 여기가 사무실에 가만두면 얘들이 얼마큼? 이만큼 내려. 왜? 햇빛 보려고 마늘 잎이 70cm 커버려요. 햇빛 보려고 탄수화물 부족, 설탕 부족이, 광합성 양의 햇빛 보려고 하려면 탄수화물 부족인데. 그리고 우리가 얘들을 이렇게 비료를 주는 거는 뿌리에서 지상부로 비료를 가져가라는 거죠. 기준. 뿌리에서 지상부로 가져가라. 그럼 뿌리에서 지상부로 가기 전에는 여기는 존재하고 있는 원소 단위밖에 없어요. 무기물. 근데 무기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봄에 잎을 살을 째자는 거예요. 열매가 달려있고 요 이파리를 살을 째어서 사과가 복숭이 배가 되고 블루베리가 돼도 잎을 살을 찌어서 뿌리로 내려가는 양을 늘려주면 잎의 면적이 커져요. 지가 스스로. 잎이 커지면 종방향이 길어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길어지고 난 다음에 잎이 두께는 뿌리로 내려가는 양이에요. 언제 이동해요? 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 비료를 주는 거는 기준을 잡아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과실에 목매 시비는 왜 하느냐? 꽃이 먼저 피고 돼야 돼. 꽃은 잎이 없어요. 단감이나 포도 이런 종들은 가지가 먼저 나오고 잎이 난 상태에서 꽃을 피워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합니까? 꽃부터 먼저 피고 있어요. 열매가 많이 열기 때문에 꽃이 몇 개 죽어도 괜찮아요. 벌이 워낙 올 거니까. 그런데 목매 시비에 설탕이 많이 중요해요. 얼마를 쓸 거냐도 중요하고, 제가 썰악하는 건 5kg에서
아마 15kg까지 쓰라 하는데 농가에서는 아마 요 절반 정도 쓰지 않겠느냐. 처음에 일찍 쓰는 건 15kg 써놓으면 이슬이 오고 나무에 물기를 맺어가 잘 빨아먹으니까 여기 잡겠죠. 처음에 목매십에 설탕량은. 그 다음에 1차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그린은 2리터를 넣고 이 차는 그린 2리터에 설탕이 5 내지 한 7.5kg 5 내지 한 7.5kg 5 내지 한 10kg 생각하면 낮춰가면 여기 쓸 거예요. 5kg 5 내지 10kg 생각하면 7.5kg 아니면 5kg 뭐 10kg 쓰면 좋겠죠. 근데 낮추어도 괜찮아요. 이 설탕이 뭘 역할을 할 거냐면 여기에 꽃 피는데 얘들이 먼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수정, 벌, 꽃 화량 요 영양하고 요 두 놈이 가서 꽃이 화려하게 피고 힘있게 펴요. 그리고 수정되고 나면 이게 이동을 잘해요. 그래서 수정된 게 교배가 돼서 안에 정확하게 씨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예, 씨가 잘 들어요. 근데 왜 씨가 잘 되냐면 수저에다 떼기. 수정 잘 되고 못 되고는 동일합니다. 근데 설탕이 들어있으면 온도에 강해져요. 적은 온도에도 자기는 수정이 돼서 그 이동을 해요. 영양이 대사작용을 해요. 그래서 설탕이 그 역할을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 시기에 두 번이 상당히 영향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골드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뭐 처음에 연면십이 들어갈 때 칼라 써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린 두 번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목매시비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거는 처음에는 목매시비가 20일 전 꽃피기, 그 다음에 3일에서 5일 전 요렇게 두 번을 하면 목매시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연면시비가 이게 결정이 될 거거든요. 이 연면십을 하면서 요 작은 잎들이 과총잎 작게 태어난 것들을 잎을 살을 찌워주면 여기에 단단하게 연결돼 가지고 가을에 사과 딸 때까지 잎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얘도 잎은 작지만 계속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과나 배 얘들 복숭 소금할 때 되면 잎이 조그만 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잎이 단단하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잎이 꼭지 연결되는 자리, 잎 자루가 붙은 자리 거기에 작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영양 오는 게 열로 못 줘요. 나무 크면 늘어지거든요. 이제 여기에 잎이 여기 붙었는데 여기 붙은 자리가 나무가 자라면 껍질이 늘어지면서 영양관이 멀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요 마디를 칼로 깎아보면 작아요. 큰 것도 잎이 큰 자리에요 크거든요. 근데 나무가 그 가지가 굵어지면 요게 연결된 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릴 때는 얘가 안 떨어지는데 조금 크고 나니까 사과 소꿀 때는 요 작은 잎이 톡톡 떨어지거든요. 그 말은 얘의 관이 연결될 때 어릴 때 잎 두께가 얇아서 연결된 자리가 단단하게 밀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면 껍질하고는 많이 붙어 있고 안에 쏙심하고는 적게 붙어 있어요. 그럼 잎은 어디에 물론 뿌리에서 오는 쏙심에서 오는 걸 먹어요. 그럼 그게 빠져나왔다는 거죠. 멀어져서. 그럼 얘는 잎에 있는 양수 내려주고 지는 톡 떨어져 버려요. 먹을 수 없으니까. 아주 이상한 이유. 그래서 어릴 때 목면시비, 연면시비 하는 거 작은 모엽, 불완전엽 사투리 하는데 요 이파리를 살을 찌워서 단단하게 붙여놓거든요. 그럼 어디에 되냐면 요 옆에 있는 요 과실 있죠. 요게 동방에 커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어릴 때 작은 잎을 살을 찌워서 얘가 어떤 생각에 과실 옆에 있던 게 야 잎이 두텁고 좋으니까 지는 계속 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작은 잎들이 영양이 없으면 얘도 영양을 못 먹어요. 잎의 크기에서 얻어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박 이파리 큰 데 가면 호박 큰 거 따와요. 수박 이파리 큰 데 뒤집어 갔다 오면 수박 큰 거 따오고, 사과나무 이파리 큰 데 갔다 오면 사과 큰 거 따와요. 잎의 크기. 그 잎의 크기는 초기에 잎이 먹고 일어난 산물은 결국 어디 가요? 뿌리를 가게 돼 있거든. 근데 요 잎하고 얘는 둘이는 딱 보고 있다가 얘는 사과 따로 커요. 근데 잎이 작으면 안 커요. 사과 이파리 작은 데 가서는 사과 작은 거 따와요. 그리고 여름에 잘 크면 도장지면 크게 나와요. 집에 가보면 작년에 봄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많이 추웠잖아요. 그 사과 다 얼었잖아요. 멀쩡한 나무 있죠. 잘 생기고 잘 열은 놈 있죠. 멀쩡해요. 그렇게 얼어가지고 사과농사 다 망쳤는데 멀쩡한 나무겠다. 가을에 단풍이 잘 들어서 탄수화물 농도가 높다. 가을에 단풍이 잘 드는 것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농도. 근데 우리가 목매시비에 탄수화물 공급하는 게 이 원리예요. 그리고 연매시비는 그린 이해에 칼라 이래.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하되, 요거는 해수 배수는 1.5에 설탕 3kg. 1.5리터에 설탕 3kg. 1.5리터에 설탕은 3kg. 언제까지 하느냐? 요 블루베리하고 요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요 빨리 익기 때문에. 요것들은 또 연면식에도 저 과실이 작아서 묻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써도 괜찮아요. 쬐끄만하기 때문에 설탕을 써도 그 분이 많아가지고 달리지 않거든요. 전착제만 쓰면 괜찮아요. 그러면 익을 때까지 설탕 쓴다고 나빠질 일은 없어요. 블루베리. 근데 복숭아가 문제거든요. 복숭아 털에 배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숭아에 탁구공만 할 때까지는 설탕을 써라. 그 이후에 설탕을 빼라. 사과는 배는 7월 중순까지 설탕을 써야 된다. 그리고 새순이 나왔을 때, 새순이 조금 길어지고 잎이 진해지면 그때부터 염화가리를 같이 혼용해라. 염화가리를 쓰는 것 같으면 잎이 진하고 두꺼운 거는 많이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약간 연하게 가리 성분을 써서 회전을 시켜버리면 과실이 빨리잖아요. 생식기는 거 돌았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빨리 하면 요 놈은 그 과실은 계속 먹기만 하지 생산 안 해요. 그럼 잎이 더 일을 해서 뿌리를 가는 양이 줄어들어요. 얘가 자꾸 먹고 있으면. 그래서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어요. 도량하는 거. 그럼 사과가 안 열면 잎하고 뿌리하고만 일하면 잎으로 많이 오겠죠. 그러면 잎에서 영양을 축적하고 가지에 축적하고 더 축적하 영양을 보관할 데 없으면 새순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가지 전정할 때 적정량을 둬야 되겠죠. 그 적정량. 그러면 이 잎이 먹고 행동하는 게 중심이 되는 게 만생종에서는 7월 15일로 보면 돼요. 왜 이때 바꾸지? (7월 15일) 이전에 골드그린 골드 칼라 쓰면서 설탕 섞어 쓰고 여기에다가 염화가리 섞어 쓰거든요. 염화가리 1에서 3kg까지. 초기에는 적게 넣고 잎이 두꺼워지고 가지가 진해지면 3kg까지 늘리라. 근데 복숭아에는 늘리면 안 돼요. 타주고 버려요. 복숭아는 최대 2kg까지. 가을에 단풍 들일 때까지도 최대 7kg까지. 복숭아는 좀 달라요. 복숭아는 그 염화가리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잎이 타버려요. 그죠? 요렇게 양을 지키면 돼요. 잎이 진하고 두꺼울 때는 이동을 많이 시켜야 돼요. 누가 하느냐? 가리가 해요. 비가 또 왔으면 하재. 비가 와서 많이 내리면 뿌리 활동량이 많아서 많이 올라오겠죠. 왕창 올라오면 또 보관될 것이죠. 한 번에 올라오니까 도장 탁 쳐지거든요. 천천히 여러 번 올라오는 것도 어떻게 돼요? 과실이 쑥쑥 커요. 이 과실이 자라게 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연매시비는 7일에 한 번, 비가 오면 전후. 이게 우리 엽채리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엽채리는 태어나자마자 잎이 커요. 배추 같은 거. 나오자마자 자기 뿌리 몸통 양보다 잎이 큽니다.
그 말은 비료를 적게 먹어도 많이 자란다는 뜻이에요. 잎이 크기 때문에. 잎이 큰 거는 광합성 양이 많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적게 먹어도 많이 큰다. 걔는 배추 같은 거 이파리가 딱 보면 뽕뽕뽕 꺼졌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물을 꼭 담아가지고 먹으려고. 있으라고. 담아서 먹으려고. 그전에 예. 많은 분들이 저기 저 보면 그 한국말 논법에 그 포인트가 그린 위에 칼라 한 번을 쓰는데 그 그린 위에 칼라 한 번을 쓰는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아, 예, 그거를 알고 싶었죠. 7월 15일부터는 칼라만 씁니다. 칼라만 써. 예.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전에는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빠요. 몸속에 쌓여요. 칼슘마저도. 그린 2번, 성장 2번에 칼슘하고 아, 그냥 그린은 성장을 돕는 기고 예. 그렇습니까? 예. 칼라는 주로 뭐 어떤 걸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인데 아, 예. 그린보다 칼라가 영양이 훨씬 많아요. 말통 들어보면 무거워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치? 무거워요. 예. 무거운데 많이 못 쓰게 해요. 왜 그러냐? 많이 쓰면 칼슘 때문에 나빠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칼슘을 많이 쓰더라니까 그거를 설탕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이것도 지금 방지할 적에 우리가 농약을 같이 칠 적에 혼용해도 좀 괜찮아요. 골드그린 골드 칼라를 혼용해서 쓰면 응. 물의 pH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농약 흡수가 더 잘 돼요. 어. 그리고 우리가 그냥 농약을 쓰는 것 같으면 지하수 안반수를 쓰면 pH가 7점 몇 되거든요. 그럼 우리 농약들이 지금 산성약이거든요. pH 높고 농약 낮은 거 쓰잖아요. 그럼 중화가 되고 농약이 없어져 버려요. pH 떨어뜨려. 지금 골드그린 골드 칼라를 혼합을 해버리면 pH가 5점대로 떨어져요. 5점 몇처럼. 그럼 농약 흡수가 잘 되겠죠. 그리고 영양 흡수도 잘 되고 pH가 그 높으면 흡수가 잘 안 돼. 알칼리거든요. pH가 낮은 거는 산성, 산도가 세다 그런 거 높다 그러는 게 낮은 걸 세다 높다 하거든요. 이게 이 산도라는 문제는 좀 애매하게 해놨어요. pH하고. pH가 높다 그러면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이 산도가 높다 그러는 거, 이 낮은 거예요. 산도가 낮은 걸 높다 그래요. 이 말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pH는 산도는 같은 놈이거든요. pH가 높다 그러면 알칼리가 되는 거예요. 높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식초를 시다, 산도가 세다 그러죠. 산도가 높다는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산도가 높은 건 알칼리예요. 또 거꾸로 말을 하면. 이 말이 두 개가 중복이 돼 있어요. 이놈은.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이 용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산도가 높은 것은 7이나 이게 알칼리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산도가 낮은 거는 신맛이 강하다. 그건 산성이거든요. 신 거는. 산성이면 그 식물 흡수력은 좋아요. 근데 알칼리가 된 데다가 산성약을 섞었으면 약이 중화가 돼요. 그 말은 하자면 우리가 한우 뼈다귀 곰탕집에 가가지고 식초를 딱 엮었으면 금방 몽글몽글 뭉쳐요. 그죠? 한우 곰탕은 뼈다귀를 삶았으니까 그 뼈에서 나오는 칼슘이 있어. 그거 알칼리고 식초는 산성이죠. 그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몽글몽글 뭉쳐요.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식초에도 절대 뭉치는 거 없어요. 이제 이해되죠?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식초를 좀 떨어뜨리고 먹으면 시원해 맛있는데 우리가 복집에 가서 그 식초 떨어뜨리도 뭉치는 거 그 국물이 몽글몽글 안 뭉쳐요. 미나리하고 뭐 야채들 전부 다 알칼리거든요. 산도가 그래 안 그래요. 알칼리가 아니에요. 칼슘이 없다는 거죠. 칼슘이라는 게 좋기는 하나 많으면 나쁘기도 한다. 그래서 가을에는 이 영양소가 다 들어가고 가을로야. 그래서 7월 15일부터는 이때부터는 칼라만 써요. 칼라 쓰고 여기에다가
염화가리 설탕을 빼고 염화가리 1에서 3kg. 왜 1에서 3kg 냐면 8월달 때문에 그래. 8월달에 온도가 높으니까 잎에서 비료가 많으면 비료를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8월달에는 가리 양을 좀 줄여서라. 그리고 복숭아에는 염화가리 3kg 좀 이파리 타버려요. 복숭아에는 염화가리 2kg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한가 2리터 쓰면 되지. 1.5리터. 1.5. 단풍 들일 때만 칼라를 2리터를 써라. 목매 시비하고 그 단풍 들일 때만 2리터가 들어가지. 그거는 1.5리터. 이거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면 이거 자꾸 열악할 건데 굳이 그래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칫 양이 많이 들어가거나 덤액이 많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황금언론부에서 자재를 알려주는 그 이상을 쓰지 말라는 왜 이 농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을 기준을 잘 잡아놔야. 근데 여기에다가 1.5리터죠. 영양제 1.5리터 많이 있잖아요. 그 비중을 달아보면 이거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1.5리터를 잡으면 약 2kg 가까이 나와요. 1.9kg. 비중이 높죠. 말통 거기에다 돌멩이 하나 이어가 녹여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무게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염화가리를 3kg를 쓸 거면 가리가 자체가 1kg 속에 64% 들었어요. 그러면 3kg 같으면 약 2kg 순수 그 무기물이 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농도가 센 겁니다. 우리가 그 자재를 샀을 때 물 500에다가 원 자재가 3kg가 들어가는 게 많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원소 단위가 그 분자 그 무기물 양이 그 전량이 2kg가 들어가는 게 잘 없어요. 2kg 양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어봤는데 예. 보통 우리 조합에서 가지를 8월달에 막 실무했단 말이지. 그럼 사과 물러요. 야, 그러니까 또 그것은 그래 이거 시비해라 소리는 사실은 저 시비했는데 이게 살포해라 하는 건 없는데. 살포를 왜 해라 그러냐면 예. 이 기준값을 정하지 못하고 가리를 하면 또나 그 조그만 익어버려요. 잎 두께가 얇은 데서 이런 이 시량이라든지 잎이 펴야 되는데 그 영양소가 칼라 속에 들어있어요. 요거 쓰면 잎이 펴져요. 살이 쪄서. 살이 쪄서 펴지면 잎을 약간 심줄이 노랗도록 그리고 잎이 약간 노란빛이 띄야만이 과실이 그 잎의 영양소 이동을 빨리 해서 과실로 계속 잘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을에 되면 뭐 칼슘이나 이런 걸 살포하죠. 그 잎이 새카맣게 딱딱해요. 딱딱하게 굳어 오물이 있어요. 일을 안 해요. 뿌리에 비료도 없고 잎이 딱딱하게 굳어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예? 지금 연면 시비를 하면요. 예. 바닥에는 그러면 칼슘 안 쳐도 돼요. 예, 했죠. 6월달에 했잖아요. 6월달에 비료할 때 여기 6월달에 요 비료 해놨잖아요. 예예예. 여기 프로그램 다 들어있어요. 예예. 그때 하고 이제 그 완효성 비료 속에 가리가 들어있어요. 예예. 거기 또 나와 있어요. 그럼 가리도 다 있고 다 있어요. 여기 그때 딱 보니까 6월달. 예, 6월달에 하면 그 과일이 가을 익었을 때 장애가 없어요. 예. 그래서 대표님 지금 칼라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가을 추위에 엄청나게 뭐 이거 뭐 참 착색이나 뭐 무슨 이 경보를 위해서 오만상 제품을 많이 썼거든요. 네. 쓰고 있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쓰면. 황금언론법 2개밖에 없잖아요. 염화가리 있잖아요. 예. 염화가리 좋은 거예요. 예. 잎이 펴져 있고 두꺼워야 펴져요. 잎이 펴져 있다는 소리는 이미 영양이 많아가지고 펴져 있는 거고 그냥 잎 자르고 바짝바짝 들려 있어요. 황금언론법 잎이 쫙 들려요. 그럼
저격할 것도 거의 없어요. 이파리 뜯지 마라 그러거든요. 이파리 뜯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잎이 골드 칼라 속에 영양이 다량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잎이 골드 칼라나 골드 그린 쓸 때 잎이 진하고 두꺼우면 영양제 쓰지 마세요. 안 쓰고 가리면 살포하면 돼요. 염화가리만. 잎이 자꾸 두꺼워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과 다 터져버려요. 황금알농부에서는 연면식 하라 그러고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잎이 두껍고 살이 쪘을 때 가리로 회전을 못 시켰을 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예요? 설탕하고 염화가리만 쓰면 돼요. 골드 그린 안 써야 돼요. 잎이 두꺼운데 뭘 더 써? 더 쓰면 더 많은 양이 내려가서 이를 한 번에 올라오면 아직까지 과실이 적잖아요. 과실이 관이 적어요. 많이 못 들어가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면 잎에 축적이 되고 가지에 축적이 돼요. 가지에 영양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훼손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잎이 두꺼워지면 하지 말아요. 그리고 봄에 이 가지들을 보면 영양을 많이 쓰면 거의 상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너무 많이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요 가지들이 자세히 보면 맞아요. 요 정선에서 온 건데 저게 요 가지가 여기 너르고 여기 좁거든요. 그럼 여기 억제해서 쓴 거예요. 가지를 보면 자 요것도 보면 요 자리보다 요 자리가 별로 좁죠. 약간 요 가지가 왜 좁겠습니까? 요만큼 여기 너른데 여기 억제해서 그럼 여기 가다가 뭐뭐뭐뭐다 좀 다르죠. 요 자리 좀 작아져 있어요. 요 자리보다 요 자리 작거든요. 그 왜 작겠습니까? 억제해서. 아니 잘 키워도 뭐 사과가 큰 게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거다가 강하게 써가지고 멈추었다는 거예요. 멈추어 일주일 감아버려. 일주일 동안 감아버려. 그럼 잘 키워야 될 시점에 억제제치가 잘못하는 거죠. 요건 보세요. 눈이 상당히 작아요. 요 거리가. 요거는 가지가 SS기 지나가 옆에 있대. 눈이 딱 붙어버리거든. 여기 너른데 여기 딱 붙어버려. 완전히 붙어버렸죠. 그리고 여기 요 자리 두 번째 칠 때 눈이 꽃이 마지막에 되면 요것도 작아져요. 그래서 설탕을 써서 절간을 좁히고 부드럽고 지가 제일 좋은 모습으로 돌린다. 한것만 놓고 있어요. 억제를 시켜버리면 봄에 이게 잎이 펴져 있고 마디가 좁고 설탕을 쓰면 잎자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게 딱 동글방해져요. 잎이 동글방해져요. 그 살구나무처럼 동글방해져요. 그리고 잎 자루도 짧아지고 마디도 짧아지고 모가지가 딱 붙이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마늘 있잖아요. 요 이파리 요 두 개 붙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늦게 가서 쭉 늘어지고 붙고 이러거든요. 여기 보면 요건 보세요. 설탕 많이 쓴 거는 보세요. 모가지 딱딱딱딱 붙어있죠. 안 늘어졌죠. 여기 모가지에 딱딱딱 붙어있죠. 그래 설탕을 자주 쓰면 요 간격이 좁아요. 딱딱 붙어. 그럼 불필요한 걸 딱 줄이고 없애버려. 딱딱딱 붙여가지고. 그 요놈들 햇빛 한번 이렇게 모가지에 쭉쭉 내리셔야죠. 그게 우리가 자란 것들이 불필요하게 자란 거를 불필요하게 자란 부분을 빼버리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느냐면 설탕이시죠. 설탕이 그래 좋아요. 그리고 7월달부터도 잎이 많이 두꺼우면 영양제 쓰지 말아요. 영양제 안 쓰고 비록 이 씨가 높으면 영양제 그리 많이 안 써도 돼요. 그 영양제 많이 쓰라는 농법이 아니고 처음 하면 몸속에 영양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2년 3년 가면 영양제 많이 안 써도 돼요. 단감나무도 처리만 많이 하라 그러지 2년 3년 되면 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몸통이 만들어지고 뿌리 눈도 많고 뿌리 빨도 많이 내린 것들은 영양제 많이 쓰라 소리 안 해요. 적게 쓰라고. 잎이 두꺼워지면 쓰지 말아 그래. 사과 가지 끝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끝에서 새로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잎이 두꺼워지고 나면 이동만 시키가 그 대사작용 자기가 스스로 자라게 해주면 되거든. 그렇게 하는 거지. 자꾸 영양 쓰라 소리 아니에요. 잎이 두꺼우고 진해지면 가리만 쓰면 돼. 가리하고 설탕만. 그게 제일 근본입니다. 이건 뭐 유튜브 영상에 많이 있는 거니까 이미 듣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후반에 이렇게 해주면
그 사과가 단단하고 맛있어요. 홍로가 따놓으면 진이 안 나와요. 쪼개놔도 뽀얗고. 근데 일반 우리가 사과 해가지고 쪼개 놓으면 그 벌겋게 되는 게 뭐냐면 완전하게 안 익은 거예요. 완전하게 익은 거는 뭐래? 동물이 먹었을 때 신맛이 그래 독성을 가지면 안 돼요. 신맛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신맛이 부드럽고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소화가 잘 되고 그 동물이 수명이 길어져야 된다. 생명이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황금알 농법엔 딸기 같은 거 제대된 거 한 5달만 먹으면 소화가 쑥 돼. 제가 먹고 있는 건 다시마. 다시마 먹으면 좋아요. 다시마 먹으면. 요거 흙까지 온 거 어딘 거죠? 요거 흙까지 온 거 아닙니까? 흙 안 가졌어요? 다른 사람 가졌어요. 그래 비료량만 우리가 결정을 잘해도 농사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량은 꼭 결정해가지고 그 양을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다고 더 늘리면 또 일이 너무 복잡해야 돼요. 그럼 사과밭에 비료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체가 비료를 작게 줘서 안 된다. 그 외에 많이 자란 것들은 사과 착가량이 없어서 그런 게 일부가 있고 착가량이 없는 나무 기르는 거하고 착가량이 있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유목에는 또 비료가 많아야 되고 유목 심었을 때 이 시가 1.5 정도 가야 돼요. 1.5. 예, 1.5에서 가을에 1.0으로 가면 돼요. 그래야만 척지가 발생이 잘 돼요. 예, 그렇게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만약에 신규 식재지 같으면은 아까 배추 심을 때 그린을 가지고 그 예. 물조를 가지고 한번 알아야 되는데. 조로가 매- 아니 그 포트에다 조가 심으면 돼 배추가. 예, 그런데 이 묘목도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어. 몸뚱이 비만 자주 오면 되는데 몸뚱이에 물을 자주 뿌려야 돼요. 그렇지. 예. 나무가 우리가 식재했을 때 왜 뿌리가 안 나냐면 사과나무 심었을 때 뿌리가 안 나는 경우 많이 보죠. 잎이 안 나는 거. 왜 안 나냐면 뿌리에서 오는 함수량이 적어서 피부 함수량이 적어서 그렇거든요. 이 나무를 심어놨을 때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순이 잎이 안 나오는 거죠. 잎이 왜 안 나오냐면 요 피부에 나무 피부 함수량이 나 있어요. 수분. 요 수분이 작았어요. 예. 수만 넣고는. 예, 심어놓고 여기 물을 줬지 여기다 물을 안 줬거든요. 저희 묘목장에 그 감나무 묘목 뿌리 하나도 없는 거 심어놔도 절대 안 주고. 왜? 아침에 집사람이 나무에 물을 뿌리고 있거든. 피부에도 물을 빼서 뿌리고. 물을 뿌리는 이유는 여기 탈수량만큼 공급을 하고 있다. 안 죽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심었을 때 어떤 애는 심으면 잘 살다면 어떤 애는 다 죽어보거든. 왜 그랬겠습니까? 요 기름기가 길어가 탈수량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는 지금 큰 나무가 좀 이래 그냥 이게 떠스리 해가지고 저기 죽는데 그거는 그것도 겨울- 탈수병. 얼어 죽었죠. 가을에 단풍이 안 됐어요. 가을에 단풍이 안 들고 그 가온이 양달이 됐어요. 양달 저지대가 됐어요. 겨울에 동해가 일어나 죽는 집은 양달 저지대예요. 겨울에 얼으면 요 부위 얼어버리거든요. 얼어버리고 여기 얼고 요 위에는 물이 오리락 내리면 수도 꼭지 중간에 얼고 나면 아무리 끝에 열어도 물 안 나와요. 여기에서 수분이 이동 안 하죠. 그러면 그렇지. 이 가지 끝이 말라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 끝이 말라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면 동해를 좀 방지하려고 하면 우회합니다. 그게 예. 그걸 동해를 방지하려면 가을에 단풍 들이기. 그 가을에 단풍 들이기는 단풍 들일 때는 우리 사과 수확하고 난 뒤에 감사비를 주면 독약이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단풍 들이기는 볼더 칼라 2리터에 설탕 3kg에 염화가리 7 내지 한 10kg 정도 써요. 잎에 수분이 없으면 염화가리 양을 낮춰야 됩니다. 잎에 수분이 많고 비가 온 뒤에 잎이 두꺼운 상태면 10kg 써도 멀쩡해 먹고. 그 대신
차가 턴할 때는 이 분무기 꺼야 돼. 안 그러면 아. 돌면서 때려버리면 이렇게 돌면서 닦으면 이쪽에 계속 맞거든요. 계속 맞거든. 네, 타버려. 아. 그래서 요렇게 몇 번 해가지고 단풍을 덜해라. 단풍을 덜해도 겨울에 물이 빨리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막을 해라. 유막 코팅을 해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좋아요. 유막 그때 이제 그때 다 따고 난 뒤에. 그렇죠. 12월 달에 유막 코팅을 해요. 물 500에 그 식용유 저 한 통 반, 한 7리터 정도. 퐁퐁 2 내지 4리터. 이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 피부가 아주 깨끗해. 그 올게는 가지 끝이 많이 얼었습니다. 요것도 지금 정선에서 온 건데 요거 끝이 시커멓게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봉화에도 가보니까 눈이 추운 게 많아요. 눈이 그 가지 끝에 눈이 새까맣게 까보면 없어요. 올해 겨울에 추워서 많이 그 손실이 생겼어요. 맞아요. 올해 추워. 예, 사과 눈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단풍 들이기 골드 칼라 1리터 설탕 3kg 염화가리 10kg 요걸 올해도 몇 번 뿌리죠. 그 대신 감사비로 주지 말아요. 감사비로 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과를 따버렸기 때문에 지 혼자서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잎 사과가 안 먹으니까 잎이 스스로 두꺼워지고 있어요. 뿌리 갖다 오는 게 사과는 거 잎으로 가니까 거기다가 비료를 덮었으면 이게 뿌리에서 더 많이 가져오겠죠. 그럼 잎으로 들어온 양이 뿌리로 왔다리 갔다리 더 많은 양이 이동하겠죠. 얼어서 잎이 톡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려간 양이 많으니까 뿌리가 한 20일 동안 비료를 가져와 버려요. 몸속에 비료가 쌓여버려요. 완전한 영양소는 단풍이 들면 뿌리가 정지를 안 움직여요. 최근에 안 움직여요. 그리고 단풍이 들어서 영양이 축적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전체 농사를 짓는 거에 저 보면은 가을에 대체적으로 그 단풍 던지가 별로 없더라니까. 그래서 가보면 사과밭에가 많이 죽잖아요. 껍질이 터실터실하니까 예. 많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 얼어버리면 사과가 그 예쁜 것들이 안 나와요. 가을에 단풍이 안 든 나무들은 사과밭에 가면 다 삐뚤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온에 우리 간밭에 작년 봄에 사과꽃이 다 얼었는데 멀쩡한 나무 있잖아요. 그 단풍이 제 알아서 들고 있어요. 그런 나무를 만들도록 제가 가르치죠. 그 나무들은 단풍이 들어서 몸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예쁜 거예요. 크고 예쁘고. 그런 나무만 사과 밭에 다 있으면 돈 벌죠. 그런 나무 싹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뭐 가다가 뭐 그런 게 뭐 엄청 많이 나타나. 하여튼 예, 잘 크다가도 그러니까요. 야, 그게 사과 따고 나면 이게 사과가 어느 정도 추워도 잘 살거든요. 어떤 애는 12월 달에 잎이 10%예요. 잎이 10%다는 소리는 사과 따고 난 다음에 사과가 열매가 없으니까 영양이 줄 게 없거든요. 그렇죠. 뿌리에 갖다가 잎으로 가버려요. 그 잎이 자꾸 두꺼워지고 있어요. 잎이 두꺼워지면 뿌리 많이 내려가겠죠. 많이 내려가면 감사비로 해서 더 많이 가오겠죠. 그러면 이놈 두 놈이 막 열심히 이제 살고 있어. 그럼 잎이 얼어서 톡 떨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내려가던 그 영양소를 가지고 뿌리가 일을 더 해요. 계속 해와요. 그런데 지금 내가 농사를 나 담쳐 보니까 가을 때니까 우리 그 농물조합이나 뭐 이래 보면은 계속 감소비를 절약한다 하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뭐 이제 말했다나 이거 책정을 해가지고 뭐 이걸 참 해봐야 되는데. 아니요, 측정해서 소용없어요. 어. 안 줘도 1등공도 있고 예. 줘도 1등공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의 행동을 바꿔야 돼. 그럼 여기에 염화가리 10kg 쓰면 6kg 400이 들었어요. 예. 엄청난 양이 들어있죠. 예. 얘가 아무리 달아날 수가 없어요. 그게. 단풍을 들어. 단풍을 들려야만이 뿌리가 세근이 멈춰요. 예. 맞아요. 세근이 멈춰야만이 행동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비를 줘버리면 가만둬도
얘가 막 달아나고 있어요. 사과 따버렸기 때문에 비료 축적을 하고 있어요. 지가 뿌리 잎에서 사과 달려 있을 때는 사과로 열매가 빠지니까 잎이 적게 먹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과를 따버리고 나니까 영양소가 잎으로 가버렸죠. 그 잎의 영양소가 뿌리 더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더 비료를 많이 먹고 올라와요. 근데 우리 집에 사과 잘 된 나무 그거는 보면 이제 그거 다 익히고 나면 지가 아주 단풍대로 톡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나도 농사를 지어 보니까 가을쯤 되면은 사과 따고 감사비 줘라 이랬는데 아니 그거는 거기서 할 얘기고 아니 그 마들이 잘못된 거지 이거는. 언제 그렇게 내가 이제 여기 이제 내가 여기 쓴다 이거는 이제 오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제 감사비료라는 게 주게 되면 비료학적으로 보면 좋은 게 맞아요. 얘가 안으로 죽을 때 비료적으로는 여기 있으면 활용할 거거든요. 좋은 거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가지고 잎으로 밀고 나와가지고 잎에서 그 비료를 가지고 생산하면 맞아요. 아까 요소가 제가 많이 좋다 그러죠. 요소가 김천의 짠돌이시 9월 5일에 유한을 뿌렸단 말이에요. 200평에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뿌리고. 그 시기에 비료 처방 안 하죠. 그때는 제가 비료를 뿌리라 그러고 수확 이후에는 비료를 뿌리지 말라 그랬죠. 두 개가 다르잖아요. 수확 전에는 9월 달에는 비료를 요소를 유한을 주로 켜놔놓고 그 뒤에 비료 주지 말라 그러죠. 이제는 단풍을 들여야 돼요. 단풍을 들여야만 뿌리가 멈춰요. 뿌리가 멈춰야만이 몸속에 저장이 돼요. 단풍이 들어서. 설악산 대천공에 있는 그 나무들이 마이너스 30도까지 가겠죠.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가을에 단풍이 빨갛게 들잖아요. 그 씨앗을 따고 우리가 여기 심어가 논에 심어가 밭에 심어서 비료 주가지고 가을에 잎이 새파라면 얼어 죽어요. 똑같습니다. 대표님 그 단풍이라든가 그런 전년도에 아무 조치가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당장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지난해 안 했다면 이 피부에 손상이 있거든요. 예. 내려가면서 복원시켜야 돼요. 복숭아